안녕하세요. 신용카드 공제는 얼마나 받고 계신가요? 공제 한도 300만원은 다 받고 계신가요? 2025년 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첫 번째, 신용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티머니는 대중교통 공제가 되는 것일까요? 미리 준비하면 더 많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5년도 신용카드 공제를 위해 미리 준비를 해 보실까요? 신용카드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기본적인 지식 몇 가지 알아보고, 두 번째로 추가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도대체 얼마나 공제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은 최저 사용 금액입니다. 총 금액의 25%가 최저 사용 금액입니다. 공제 제외 금액이라고도 합니다. 최저 사용 금액을 초과한 금액부터가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걸 넘지 못하면 한 푼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연봉이 아니라 총 급여액 기준입니다. 총 급여액이 4천만 원인 경우는 1천만 원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총 급여액이 6천만 원인 경우는 1,500만 원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공제율과 한도를 보겠습니다. 신용카드의 종류가 많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정해진 공제율을 소득공제해줍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제로페이, 현금 영수증 등 종류가 많네요. 종류별로 한도가 다른데요.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공제율이 15%이고 다른 것은 30%에서 40%인데요. 이 요율이 매년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서공연은 총 금액 7천만 원 이하자만 가능합니다. 소비증가부는 매년 있는 건 아니고 2024년도에는 있었습니다. 2025년도에는 상반기 사용분만 적용될 예정인데요.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한도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사용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모두 합하면 공제 대상 금액인데요. 총 급여액에 따라서 300만원이나 250만원을 한도로 정해서 한도까지만 공제해줍니다. 다음으로 한도가 초과한 금액 중에서 추가 공제에 해당되는 도서공연,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말 그대로 추가로 더 공제를 해줍니다. 이때도 추가 공제 한도가 적용되어 300만원 또는 200만원이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소비 증가분에 대해서도 추가 공제를 해줍니다. 적용되는 한도는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신용카드는 무조건 공제가 될까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금 납부한 것, 공과금 납부한 것, 인터넷, 휴대전화와 같은 통신비도 안 됩니다. 신차 구입비나 리스노는 안 되고요. 중고차는 카드 사용 금액의 10%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외 사용액, 유가증권 구입비 등은 신용카드로 사용하여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다 공제를 하고 제공합니다. 중고차의 카드 사용분도 10%만 올라옵니다. 고민할 것 없이 간소화 서비스에 올라오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이중으로 공제되는 것을 알아볼 텐데요. 원래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는 항목에 대한 지출을 신용카드로 했을 때 중복으로 공제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연금저축, 보험료, 기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다면 신용카드 공제는 안됩니다. 이와 다르게 교육비와 의료비도 공제가 되지만 사용한 신용카드도 공제가 됩니다. 다만 교육비 중에서는 교복구입비, 학원 이용료와 장애인 재활특수교육비가 가능합니다. 이때 학원과 체육시설 수강료는 교육비 자체가 미취학 아동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월세의 경우를 보면 월세로 결제한 신용카드는 신용카드 공제가 안됩니다. 그러나 월세 총 금액 한도인 8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냥 사용한다고 다 공제되는 게 아니네요. 보통은 카드사에서 알아서 다 올려주지만 혹시나 필요한 부분은 점검이 필요하겠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카드의 혜택이라는 면과 신용카드 소득공제라는 부분입니다. 각각 장점을 볼까요? 보통은 신용카드가 체크카드보다는 혜택이 더 많습니다. 마트 할인이나 통신비 할인, 주유 할인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한 달에 30만원 이상 사용하면 통신비 할인 15,000원 해주는 것과 같은 혜택을 놓칠 수는 없겠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보다 2배나 높은 공제율을 제공합니다. 총 금액 4천만원으로 보면 최저 사용금액이 1,000만원입니다. 최저 사용금액 1,000만원은 혜택이 가장 큰 신용카드를 사용합니다. 최저 사용금액은 사용금액으로만 차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서공연과 전통시장, 그리고 대중교통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도서공연과 전통시장을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되겠군요. 그 외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그리고 제로페이 등을 사용하면 신용카드보다 2배나 많은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가장 현명하게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용카드만으로 300만원 공제한도를 초과한다면 의미는 없겠습니다. 최저 사용 금액을 포함하면 1년에 3천만원 이상 사용해야 한도를 채울 수 있으므로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신용카드에서 기본한도 300만원은 기본이고 추가 공제를 잘 받아야 최대 700만원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추가 공제인 도서공연, 전통시장, 대중교통을 많이 사용해야 합니다. 소비증가분도 경우에 따라서는 활용이 가능합니다. 도서공연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통시장은 어디인지, 대중교통은 놓치는 것이 없는지 알아봐야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핵심인 추가 공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을 살펴볼까요? 어떤 걸 타면 대중교통일까요? 택시나 비행기는 그 대상이 아닙니다. 버스나 기차가 대중교통 대상입니다. KTX나 고속버스도 대중교통이 된답니다. 보통 버스나 지하철만 대중교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대중교통의 기준은 버스와 기차입니다. 고속버스와 KTX도 가능하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따로 챙길 건 없습니다. 내가 이용하면 카드사가 알아서 대중교통으로 등록을 해줍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티머니인데요. 아이들이 사용하는 티머니는 어떨까요? 신용카드는 사용하면 알아서 대중교통으로 등록해 주는데요. 안타깝게도 티머니는 그렇지 않습니다. 티머니 카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등록을 해줘야만 합니다. 화면에 적힌 URL로 들어가거나 포털에서 티머니 카드 홈페이지를 입력한 후에 클릭하여 들어가면 됩니다. 티머니 사용자로 로그인을 하면 내용의 확인이 가능한데요. 로그인 한 후에 메뉴에서 등록된 카드 현황을 줘야 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티머니 카드와 페이를 클릭한 후에 등록된 카드 현황을 선택하면 됩니다. 화면과 같이 목록이 나오는데요. 등록 서비스 항목을 자세히 보면 주황색 글씨로 소득 공제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등록 서비스에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티머니 카드는 소득 공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른 오른쪽에 신청 해지 버튼을 클릭합니다. 소득 공제가 체크되어 있지 않은 게 확인됩니다. 소득 공제를 체크하고 아래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숙지해야 할 내용을 본 후에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는 메시지가 나오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면 목록의 등록 서비스에 소득 공제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이상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될 것이라고 막연하게 알고 있을 텐데요. 이렇게 귀찮은 작업을 해야지만 티머니가 대중교통 공제가 가능하네요. 전통시장은 어디까지일까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것만 전통시장으로 인정됩니다. 우리 동네의 골목시장은 전통시장일까요? 아닙니다. 골목시장은 전통시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뭔가 좀 이상해 보입니다. 전통시장은 홈택스에 들어가서 그 대상을 찾아봐야 하는데요. 홈택스에서 메뉴는 상단, 불복, 고충, 제보, 기타의 가장 우측 아래에 보면 기타라는 메뉴가 있고요. 거기에 전통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정보 조회 화면을 클릭하면 됩니다. 어디 이상한 구석에 있군요. 메뉴 찾기는 복잡하니까요. 그냥 홈택스 들어가서 전통시장 치고 조회를 하면 서비스 바로 가기에 메뉴가 보여집니다. 전통시장 정보 조회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럼 지자체별로 조회가 가능한 화면이 나타납니다. 서울의 종로구를 조회하면 광장시장, 동대문, 종합시장 등이 나옵니다. 종로구는 꽤 많이 나오네요. 부산의 중구를 선택하고 조회를 하면 국제시장, 남포동, 권어물 도매시장 등이 나옵니다. 부산 중구는 더 많습니다. 경기도 과천을 조회하니 2개밖에 안 나오네요. 제가 경기도 수원이나 부천시를 조회해 봤는데요. 2025년도 2월 기준으로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즉 동네 골목시장은 대부분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검색한 후에 가능하다면 등록된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여행을 갈 때도 그 지역의 전통시장을 찾아본 후에 방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서 공연을 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도서 공연 등입니다. 현재 대상 항목은 크게 6가지인데요. 도서와 공연은 당연히 처음부터 있었고요. 신문은 2020년에, 박물관과 미술관은 2019년에, 영화 관람료는 2023년에 추가되었습니다. 도서를 보면 몇 가지 알아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전자책도 가능하고 중고책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신문을 보면 잡지나 정기 간행문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물관과 미술관을 보면 입장료에는 예매 및 취소 수수료 및 배송료도 포함이 되고요. 교육 체험 비용 등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해하고 소비하기는 좀 귀찮을 것 같네요.
2025년 7월부터 헬스장과 체육관에서 사용한 금액도 도서공연으로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해당된다는 것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용한 카드가 실제로 세액에서 얼마나 공제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용카드는 소득공제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과세표주 구간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릅니다. 왼쪽의 과세표주는 총 급여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라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 총 급여가 대략 어느 정도의 과세표준이 되느냐입니다. 경우에 따라 많이 다르지만 일반적인 경우를 보면 본인이 아무것도 안 해도 기본적으로 빠지는 공제들이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일정한 비율로 모든 근로소득자에게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는 대부분 납부를 합니다. 물론 사학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는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 표에서는 일반적인 국민연금을 적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인 인적공제가 됩니다. 그 금액이 150만원인데요. 물론 장애인이나 경로우대나 분야자 공제 같은 경우는 공제가 더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금액을 차감하면 기본적인 과세표준 금액이 나옵니다. 이 표의 금액이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참고는 가능하리라 봅니다. 초과 금액은 내가 세율이 낮은 구간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필요한 소득공제 금액입니다. 총 급여 3천만원인 경우는 소득공제가 192만원 정도가 초과되면 6% 구간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총 급여가 2,745만원 정도 되면 아무것도 안 해도 과세표준은 6% 구간이 됩니다. 총 급여가 3천만원이라고 하면 200만원만 소득공제가 되어도 6% 구간으로 내려가니까 대략 6% 구간으로 이해도 되겠습니다. 총급여가 7,150만원이면 15% 구간이 됩니다. 일단 총급여가 3천만원이면 6% 구간이고 7천만원 이하면 15% 구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도대체 얼마나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제율이 가장 높은 40%인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을 10만원 사용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제율이 적용되어 4만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보통 기본한도 300만원이나 250만원은 채우지만 추가 공제를 다 채우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추가 공제 항목은 사용하는 대로 추가 공제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는 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세율 구간별로 볼까요? 최저 구간인 6%에서는 10만원을 사용하면 2,640원이 세액 공제가 됩니다. 2.6% 정도 할인받는 것입니다. 얼마 안 되는군요. 15% 구간으로 가니 6,600원입니다. 6.6%면 좀 커지네요. 24% 구간이면 만원이 넘어가네요. 10%를 넘습니다. 35% 구간은 15.4%나 되는군요. 최고 세율 구간으로 가니 19,800원입니다. 거의 20%를 할인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들 티머니는 꼭 등록해줘야겠습니다. 외식을 할 때는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곳에 가서 하면 좋겠군요. 간혹 현금으로 하면 5%나 10% 할인해 준다는 데도 있는데요. 세율 구간이 높은 경우는 현금 할인을 해주는 것보다 더 이득일 수도 있겠습니다. 공제율 30%인 체크카드를 볼까요? 금액이 적어졌네요. 세율이 15% 구간이어도 5%도 안 되네요. 총 급여가 7천만원 정도가 15% 구간인 걸 기억하시나요? 어떠신가요? 생각했던 것보다 신용카드로 인한 혜택이 안 커 보입니다. 하지만 추가 공제는 잘 활용해야겠습니다. 신용카드를 잘 활용하는 방법과 신용카드를 잘 사용하는 방법과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얼마나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추가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을지 방법을 찾으셨나요? 신용카드는 사용할 때 미리 체크해서 계획적으로 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알뜰 소비가 아닐까요? 올해도 좋은 전략으로 공제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